그러니까 모의고사 범위를 약간 뛰어넘는 한양대 문제였거든요. 한양대. 문제를 잘 이해해. 문제만 이해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 학급에 K명의 학생들이 조를 만들어서 담임 선생님을 방문하면 모든 조원들한테 각각 연필 한 자루와 공채 K권을 나누어 준대. 그럼 한 명이 가면 뭘 받는 거야, 얘는? 연필 하나랑 공책 하나를 받는 거지. 그럼 두 명이 가면 각각 연필 하나랑 공책 2권씩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이해했죠? 여러 번 조를 만들어서 방문할 수 있고 동일한 구성의 조는 한 번만 방문한다고 가정하지. 좋은 선생님이네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 슬기는 혼자 방문하면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을 받고 예리와 함께 두 명이 방문하면 또다시 연필 한 자루랑 공책 2권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두 명과 함께 방문할 때는 슬기 입장에서는 연필 2자루랑 총 공책 3권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예를 잘 들어놨어요.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면 학급 학생의 수가 n명일 때 어떤 경우라도 연필이 부족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이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 거잖아. 그럼 뭐부터 따져야 될까? 맞춘 애들도 있었는데 일단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K명으로 조를 만드는 방법 이게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죠? n명 중에서 K명으로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가 NCK죠. K명으로 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n명 중에서 K명을 뽑으면 되잖아. 그럼 그 경우에 연필은 전체 몇 개씩 받는 거야? K개씩 받는 다음에. 맞아? 그러면 이거 곱하기 K이네. 그럼 연필의 개수는 이 K명의 조를 만들었을 때 그 조가 간다면 연필은 여기에다가 K개를 곱한 만큼 필요하겠죠.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라고 써야 돼? K는 어디서부터? 한 명부터 n명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얘를 구하라고 한 문제라고. 이해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내가 이항 정리를 배운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랬죠. 얘는 어떤 형태죠? 지난번에 했을 때 이거 이항 정리 그 전개식에서 몇 번 분내죠?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미분형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승을 미분해서 n 대신에 x 대신 1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승에서 미분 후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2에 n-1승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2번은 어떻게 할까? 2번에는 공책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된대. 공책. 필요한 공책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지금 각각 잘 생각해봐. 어떤 걸 구하라고 했었던 거냐면 일단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역시 NCK죠. 맞아? 근데 걔네들이 개인별로 K권씩의 공책을 받는 거잖아? 맞아? 그럼 K권씩의 공책을 받는 거니까 한 사람이 받는 공책의 수가 K권이면 그런 애들이 K명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필요한 공책의 경우의 수라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역시 뭐야?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다가 NCK를 곱하라고 하는 거죠. 요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요식을 만들었을 때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빨리 보세요. 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떤 거에서 했어? 몇 번에서 했어? 거기 뒤에 했잖아. 91쪽에 105번 했잖아. 91쪽에 105번. 얘를 계산하면 nn 플러스 1에 2n-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질문 받고 있었어요, 사영아. 92번. 그다음 세 번째 문제도 잘 이해해봐. 5명인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책을 준비하고 매번 공책의 색깔을 임의로 선택하여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이 본인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된 6개의 조를 만들어서 방문하고자 한데 방문할 때마다 매번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3명으로 구성된 조를 가니까 내가 공책을 받을 수 있는 권수는 몇 가지야? 그러니까 공책은 3권 받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3권 중에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는데 빨리 와. 3권 중에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는데 그러면 3권 중에서 2권의 공책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돼? 내 말 이해했어? 이건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 그거부터 얘기해봐. 확률인데 확률은 아직 안 했잖아. 근데 우리가 92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연아? 니 늦게 올래 자꾸? 임도현? 37분 지각이야. 1분당 150 받아야겠어. 자,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 서건아? 확률의 어떤 부분? 92번, 77쪽. 채점 다 했어, 우리. 뭐지? 지금 푸는 소영이는 뭐지? 아, 적고 있었어?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 확률인데 무슨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 현수, 무슨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 세 권 중에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 6건? 아니야. 그게 무슨 확률? 무슨 시행의 확률? 그렇지, 독립시행 확률 문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세 권 중에서 2권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은, 내가 공책이 지금 뭐밖에 없어? 파란색이랑 빨간색밖에 없잖아. 그럼 둘 중에 파란색을 받게 될 확률은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2분의 1에 몇 승이야? 2분의 1에 파란색 공을 2권 받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빨간색 공책을 받아야죠. 그럼 3권 중에 3권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2분의 1에 3승.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얘가 8분의 3이랑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이해했나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경우 그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매번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 그럼 답은 뭘까?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한 번 내가 방문을 했을 때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이잖아. 그럼 방문할 때마다 파란색 공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전체 내가 지금 5명인 학급에서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가야 되잖아.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가 몇 가지야? 10가지인가? 그럼 한 번 방문 시에 2분의 1의 확률로 2권 이상의 파란색 공책을 받는 건가? 그럼 답은 몇 가지야? 확률이 뭐야? 답은? 답은 뭐라고 써야 돼? 한 학생이 본인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된 6개의 조를 만들어서 방문하고자 한대. 6개의 조잖아, 6개의 조. 6개의 조면 어떻게 돼? 10가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10가지가 아니라 얘가 한 번 방문했을 때 2분의 1이라고. 6번을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답이 뭐냐고. 그렇지, 2분의 1에 몇 승? 6승. 이게 답이라고. 64분의 1. 알겠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95번 볼게요. 95번. 95번은 뭐 엄밀히 따지면 분할과 분배, 그러니까 파티션 넘버랑 스터링 넘버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우의 수를 시험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고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삼성고인가? 어딘가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한 거의 꼴로 나타낼 때 곱한 거의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95번에 1번부터 보시면, 어떤 자연수 5라는 것을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게 자연수의 분할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들의 곱이 가장 큰 경우를 구하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4 더하기 1로 쓸 수도 있고, 뭐 5 하나로도 쓸 수 있죠. 근데 5 하나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쓸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쓰여진 수들의 곱 중에서 가장 큰 거 구하라고 했지. 그럼 요거는 그냥 5네. 얘는 4 곱하기 1이니까 4네. 하나도 되나? 하나도 가능한가? 뭐라고? 2, 3을 빼먹었구나.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6. 얘가 제일 곱한 게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5를 몇 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했을 때 그 수들의 곱의 최대값은 6이에요. 이해했어? 그럼 2번은 이렇게 일단 몇 번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몇 번 해보면 답이 보일 거야. 자, 2번 같은 거 보시면 6을 분할하래. 6을 분할하고 하면 5 플러스 1이나 4 플러스 2나 3 플러스 3이나 2 플러스 2 플러스 2나 뭐 이런 것 중에 답이 나올 거거든? 그럼 얘네들 곱한 거는 5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3, 3, 9고, 얘는 8이잖아. 그럼 곱했을 때 최대값은 9죠? 그러니까 답이 9예요. 6을 분할했을 때 가장 곱한 거의 최대값은. 이해했어? 세 번째는 7이라고 하는 것도 분할해볼까?
그럼 얘는 6 플러스 1이나 5 플러스 2나 4 플러스 3이나 2 플러스 2 플러스 3이나 뭐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나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 곱했을 때 최대값은 얘는 6이고 10이고 10이고 4, 3, 10이고 9잖아. 맞아? 그럼 여기 최대값은 12죠? 그러니까 7을 분할했을 때 최대값은 12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19를 보면 어떤 규칙성을 갖는 것 같아? 이건 이제부터 숫자가 너무 크잖아? 몇 가지 써보면은 얘도 18 플러스 1이나 의미 없죠, 얘는. 그 다음에 17 플러스 2나 아니면 16 플러스 3이나 얘네들이 이제 몇 개로 더 분할할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앞에 1, 2, 3번들을 잘 봐봐. 1, 2, 3번들을 잘 봤을 때 어떻게 분할을 해야지만 곱한 게 최대가 될까라는 게 나의 질문이야.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제일 클까? 여기서는 지금 얘였거든? 2, 3, 6 얘였지. 여기서는 지금 얘였지. 여기서는 얘였지. 어떤 경우가 가장 클까? 2랑 3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거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19를 2와 3으로 분할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추론을 한 거지. 그럼 19 같은 경우는 2가 셋, 넷, 다, 일곱 너무 많은가? 아씨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멍청하게? 자 2가 9개 있어. 2가 9개 있는 거에다가 더하기 1한 개 있고 이번에는 2가 예를 들어서 8개 있어. 이거 9개야. 그 다음 이거 8개 있어. 그럼 16이잖아. 거기다 3 더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의 먼저 곱을 볼까? 그럼 얘는 2의 9승이죠. 2가 9개 있으니까 얘는 2의 8승에다 3 곱하는 거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왜냐면 2가 곱해져 있고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답이 뭐겠어요? 얘는 또 뭐도 있을까? 2가 예를 들어 몇 개 있어? 2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있다고 하지? 2가 7개 있어. 7개 있으면 2, 7이 14잖아? 그럼 이제 5가 남았지. 그럼 안 될 것 같아. 3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3이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하고 싶어. 그럼 2가 몇 개 있는 거? 6개 있어? 그럼 6개 있으면 7이 남았지. 그럼 여기 3 플러스 3 플러스 1 할 수 있지. 됐어? 그럼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2의 6승이랑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두 개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일로 오려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1보다 큰 수잖아. 큰 수. 이해했어?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을 곱해야 이게 되는데 얘랑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보면 뭐 계산해봐도 돼. 64 곱하기 9 하면 9, 4, 36에 9, 6이 54니까 576이고 얘는 256 곱하기 3이니까 256 곱하기 3을 해보면 3, 6에 18, 3, 5, 15, 3, 2, 6, 768이잖아. 맞아? 여기 답이 없네. 어떤 경우를 빼먹었지? 얘는 512. 여기 답이 없거든? 더 큰 게 있거든? 뭐가 더 클까? 그럼 내가 아까 3이나 2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자 그랬잖아. 그럼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볼까? 자, 요 식을 내가 여기다 쓸게. 3 해가지고 3이 6개 있어. 여기에다가 1 한 거. 됐어? 그럼 얘는 3의 6승이지. 그럼 얼마야? 27 곱하기 27이잖아. 그럼 7, 7에 49, 7이 14. 그 다음에 2, 7에 14, 2, 4. 그럼 54냐? 됐어? 그러면 699지. 이 경우는. 네. 계속 맞게 했어? 7, 7에 49, 7이 14. 189인데? 그럼 729지. 네. 오케이? 729인데, 요게 제일 크지, 현재까지 경우는. 맞아? 요 현재까지 경우 요게 제일 크잖아?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3이 예를 들어서, 5개 있어. 그럼 3이 5개 있고, 2 곱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는 3이 6개 있는 거랑 요거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네. 왜냐면 3의 5승이면 243에다가 여기다 4 곱하니까 4, 3, 12, 4, 4, 16, 4, 2, 8. 맞아? 그럼 972잖아. 이 경우는. 이게 제일 크지. 맞아? 그래서 답은 972거든? 답은 970인데, 그럼 내가 결론은 뭐라고 해줘야 될까?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추론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내서 5번 문제의 답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그 수들의 곱이 제일 큰 경우는 결국은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게 좋다라는 거야. 3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했어. 3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경우보단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 마지막에 2가 두 개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6 같은 경우를 보면 6을 2와 2의 합으로 나타내면 얘네들의 곱은 8이야. 맞아? 근데 3 더하기 3을 해보면 얘는 9잖아, 곱이. 맞아? 그러니까 이 어떤 자연수를 2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보단 3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걔네들의 곱이 더 크다고. 됐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8 해볼까? 8 해보면 2랑 8은 안 될 것 같아. 9를 해보자. 9를 해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랑 됐어? 10을 해봐야 되겠어. 미안해. 10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요거랑 3 더하기 3에 2 더하기 2 이거 해보면 요 두 개를 할 때는 3 곱하기 1을 할 때랑 2 곱하기 2를 할 때가 2 곱하기 2가 더 크잖아. 됐어? 그래서 결국은 2는 최소한 그러니까 두 개 만약에 4가 남았을 경우에는 걔네들의 곱은 2로 나타내 줘야 되고 이해했어? 3의 1로 분할하는 것보다 2로 나타내 줘야 되고 3은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내가 자연수들의 곱이 제일 크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그 마지막 걸 물어봤던 거잖아. 5번. 그 5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1420을 하래. 20을 하라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 3을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3 15지. 그러면 2 1 요거 있잖아. 됐어? 5. 근데 요 경우를 봤을 때는 여기 경우랑 비교했을 때 곱한 건 6이고 4니까 얘가 더 크다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3의 6승에 2를 곱한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729였네요. 그럼 729에다가 2 곱하니까 1458인가요?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을 우리가 분할함에 있어서 2를 3개를 곱하는 것보단 3을 2개 곱하는 게 더 큰 수니까 3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4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1로 나타내는 것보단 2 곱하기 2로 나타내는 게 더 크므로 그 경우에만 2를 써서 해버리는 게 제일 곱한 게 크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정리해 보세요. 97? 97은 그냥 하면 되는데. 시험 한번 봐야 되는데. 자, 97번은 문제가 뭐냐면 n을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2n을 n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랑 같다고 증명을 하라. 그러면 n을 예를 들어서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해보자. n1, n2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냈어. 그럼 n을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결국은 2n을 n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랑 같다는 걸 얘기하라 그랬잖아. 그럼 2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 n만큼을 여기다 이용해서 쓰고 그럼 남은 게 뭐야? n이 남았지 지금. n이 남았으니까 요 n은 다 1로 분할했어. 됐어? 1로 분할했다고 생각하면 1로 분할하면 여기도 n개잖아. 맞아? 여기도 n개. 내가 뭘 증명하고 싶었지? n을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2n을 n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랑 같다. 그럼 요 1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씩 n1 플러스 1, n2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nk 플러스 이렇게 썼어. 그럼 남은 1이 몇 개냐면 1이 몇 개야? 여기가 지금 n-k개가 되나?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돼? k개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2n을 결국은 요 n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n을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2n을 n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랑 같다는 걸 얘기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거 이제 하나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조건 증명한 거야? a일 때
B다. 그럼 충분 조건을 증명한 거죠. 그럼 반대로도 증명해줘야죠. 그럼 반대라는 건 뭐냐면 2n을 n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결국은 n을 분할하는 방법의 수랑 같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지. 그럼 2n 같은 경우를 다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걸 n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얘를 뭐 m1, m2 해가지고 mn 이렇게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여기서 양변에 이번에는 요게 전체 n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n을 빼봐. n을 빼보면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다 하나씩 빼주는 거랑 같은 얘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위의 식은 2n을 n개의 자연수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n을 이게 뭐야? n을 분할하는 방법의 수랑 같다는 걸 얘기해 준 거라고. 그래서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을 다 증명한 거야. 이해했어? 정리해봐. 말로 좀 써야 될 걸. 그 선생님이 옛날에 드라마 중에 구해줘라는 드라마 알아? 구해줘 1, 2 이렇게 했는데 구해줘 2를 봤거든 내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서 전파하는 걸 봤을 때 와 무시무시하더라. 진짜 속을 것 같아. 진짜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조심해. 진짜 아무나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니 웃잖아. 근데 거짓말 아니라 나도 당한 적 있어. 당한 적이 언제냐면 그거 나는 되게 어렸을 때 한 20살 땐가 그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예전에 야우리 앞에 있었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 던킨도너츠가 아니라 그 크리스피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되게 잘 벌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어. 혹시 누나 둘이 있지 않니? 근데 그 있거든? 네. 그래서 신기하잖아. 내가 때마침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 무슨 얘기를 하자 그랬어. 기억은 안 나 자세하게. 그래서 그 앞에 롯데리아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럼 좋다 거기를 들어가자. 그러니까 사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사줬던 기억은 나. 내가 사줬던 기억은 나고 때마침 나도 심심했고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심심했어. 무슨 얘기하나 잘 안 믿어. 나는 웬만큼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 웬만해서 사람을 안 믿어. 웬만한 사람 안 믿는데 난 좀 결과론주의자라 사람을 그냥 믿지 않아.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뭐 나랑 누나 사이에 또 한 명이 있었다는 둥. 근데 나 진짜 궁금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누나한테 했더니 나랑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큰 누나가 나보다 8살인가 맞고요. 작은 누나가 7살 많고 그 다음 나예요. 한 명 있을 법도 하죠 사실은.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야. 한 명이 더 보인대. 되게 소름 돋지 않냐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와 작은 누나 사이에 누군가 더 있었어? 엄마한테 안 물어봤다. 큰 누나한테 물어봤어. 했더니 뭐 그랬다는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랬어.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은 돈 내놓으라 했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헤어졌지. 뭐 하시는 거지? 몰라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여학생, 내가 아는 동생의 여자인데 아는 여자 동생인데 아는 여자 동생인데 그 여동생은 그 대학 가면 이제 그 먹거리 골목이라고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이상한 데서 절하고 막 오고 그랬대요.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신천지는 잘 모르겠어.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들이 사이비 종교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게 다 진실이라고 믿는 거고. 허경영 봐 이러고 있잖아. 허경영. 내가 허경영이 대선 후보 나왔던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니 알아요? 허경영이 누군지 알아요? 빵샹 아줌마 알아요? 빵샹 아줌마? 그 당시에 진짜 완전 핫 이슈였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를 이기고 이명박이 이제 대선 후보에 됐는데 대선 후보에 정동영이라고 있었고 허경영 가장 핫한 사람이 셋이었는데 이명박, 정동영, 그 다음에 허경영. 내가 저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박근혜랑 결혼을 했었다. 첫 번째. 박근혜 결혼했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놓은 공약이 정말 파격적이야. 결혼하면 그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1억씩 지원.
파격적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만약 결혼했다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그럼 2억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로 애를 한 명 이렇게 애를 한 명 낳으면 뭐 몇천만 원 지원. 그 다음에 뭐 노동 시간 절반. 뭐 다 혹하는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제가 보면서 저런 사람이 근데 대선 후보 나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선관위에다가 기타금 공탁금이가 기타금을 내야 돼. 그 15억 정도 되거든. 근데 그거를 15% 이상 받으면 내가 알기로 대선 후보 지지자가 15% 이상 선거가 결국 되면 돌려주고 10%면 30%인가 5%면은 뭐 10%인가 대충 잘 모르겠지만 그래. 대충 모르겠지만 이 정도 있거든. 내가 그 사람이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 5%였어. 야, 5%가 투표했다고 말이 돼? 그 사람 투표 그 당시에 되게 5%가 됐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미쳐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 야, 5%면 1,000만 명만 따져도 5만 명이잖아. 그러면 한 3천만 명이 투표했다고 하면 15만 명이야. 15만 명을 모아놓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망하는 거죠. 모르겠어. 그런 허경영 타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허경영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뭐 한 몇만 평이나 된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조심해 얘들아. 무서운 나라야. 몇 번 해야 돼요? 111번이요? 여기서 누가 투표할 수 있다 그랬죠? 민주였나요? 아닌가? 현수였나요? 투표 한 명 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여기 투표 아무도 못해요? 도현이었나요? 4월 15일보다 생일이 빠른 사람. 도현이 혼자였나요? 네,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은데. 투표 안 해요? 투표해야죠. 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절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2년 남았나요? 올해 다음 3년 남았나? 2년 남았나?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k제곱의 개수를 얘를 ak라고 했거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답은 뭐야?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를 전개한 식에서 요거의 개수를 ak라고 했을 때 그 개수들의 합을 모두 다 구하라고 하면 답은 뭐야?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3의 n제곱이죠. 맞아.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k는 0부터 2n까지 ak 곱하기 2ak 있으면 요거 계산하래요. 요거. 그러면 사실 ak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k에 대한 시그마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k는 시그마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전개해 볼게요. 얘를 그냥 전개해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nc 0에 상수항 1이죠. 가장 낮은 차수가. 그 다음에 nc 0에 nc 1에 nc 0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1은 맞잖아? 쭉 가가지고 결국은 그 nc k에 나 맞게 설명하고 있나? 갑자기 고민되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얘를 전개했을 때 개수가 여기 써 있잖아. 개수가 여기 써 있으니까 a0 1, a1 x1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an의 xn제곱에다가 쭉 가서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얘를 전개하면 최고차항이 2n 차승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거랑 이 위에 있는 식을 잘 비교해봐.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 위의 식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x에다 뭐 이 전체가 의미하는 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2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 x에다 2를 집어넣은 게 요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답은 뭐가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의 n승이 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지워도 되죠? 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헛된 희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로또 정도는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또 정도는 뭐 살 수도 있죠. 근데 로또를 일주일에 막 10만 원치 산다? 이건 좀 문제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근데 막 갑자기 어디다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300%를 지원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사기 많이 당한 애들 많이 봤어. 내 친구들도 심지어. 내 친구 중에 내가 얘기했죠. 비트코인으로 내가 처음에 얘기해줬거든. 내가 처음에 300만 원으로 비트코인 해가지고 선생님 1,000만 원이 됐었어 내가. 그러다가 다시 잃어가지고 다시 300만 원으로 끝났거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야 결국은. 나는 안 잃었어. 근데 내 친구는 처음에 50만 원 했어. 그러다가 3,0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다가 6,000만 원을 넣었어. 그래서 이게 2억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잔고가 1,000만 원 됐어. 다 잃었어. 비트코인으로. 이땐 진짜 신기한 게 하루 자고 나면 막 30%씩 올라 있었거든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한 700만 원 내가 봤을 때 처음에 100만 원이었어. 재작년 5월인가 나한테 알려줬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 없다가 한 6월 7월쯤에 심심해서 이거 해봤더니 이렇게 됐던 거고, 내 친구는 이맘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만큼 올랐다가 그때부터 계속 잃어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오르겠지. 못 팔아. 절대 못 팔아. 지금 어디야? 무슨 투자 있잖아. 무슨 투자증권에서 라미 펀드인가? 무슨 펀드 있어. 그것도 난리잖아 지금. 수조 원을 다 받았는데 한 사람당 1억씩 넣었나? 한 사람당 1억씩 넣었는데 1,000만 원도 지금 못 받아간대. 그래서 고소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돼. 헛된 희망. 알겠어? 너희가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현재 금리보다 2배 이상 주는 투자는 없어요. 알겠어? 거의 2배 이상 주는 거 없어. 금리가 현재 예를 들어 은행에 맡기면 많이 주면 3%라고 하자. 하나은행에서 얼마 전에 5%짜리 5%짜리 은행을 펀드? 5%짜리 적금? 이걸 내놨거든요. 금방 완판돼요. 이런 거는. 금방 완판되고 완전 파격적이죠. 그럼 요거 2배 하면 10%죠. 1년에 10% 이상 그 수익금을 준다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거보다 이상 다 사기예요. 난 다 사기라고 확신해요.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 요즘 니네 지나가다 보면은 오피스텔 투자. 1,000만 원 넣으면 수익률 11%. 오피스텔 사죠? 그럼 공실돼요. 오피스텔 하면 그 사람 누가 들어와야 수익률이 날 거 아니야. 그럼 공실이 된다고. 그러면 공실이 되는 금액을 빼야지. 그럼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맡기세요. 그게 제일 큰 투자예요. 엄마한테 맡기는 게 제일 큰 투자예요. 아니요? 아닌가요? 내가 이제 중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중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넌 나중에 결국 뭘 하고 싶니?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꿈이 없는 애들이 한 절반 되고요. 꿈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뭔가 의욕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꿈이 있는 애들 중에 전혀 공부랑 상관없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애들은 뭐 정말 자기의 길에 맞으면 그걸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 하려다 그랬죠? 40% 나눈 나머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중학생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꿈을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의 직업을 얘기하기보단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근데 똑똑한 애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럼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쌤도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매형도 일 많이 해요. 매형도 일 많이 하고, 우리 아빠도 일 많이 했어요. 쌤은 뭘 하고 싶냐면요. 우리 할머니가 좀 부자거든요. 할머니가 부자인데, 나랑 연관이 없는 우리 할머니의 동생, 할머니 동생이 좀 많이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갔는데 부산에서 나는 장례식장을 3층 쓰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장례식장을 3층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인디언이라는 회사 알아? 옷가게? 거기 옷가게 그거야. 대주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설립자야, 설립자. 그러니까 이거 세정그룹이라고 있어.
세전그룹 회장이야. 세전그룹 회장이거든? 나는 세전그룹이라는 것도 몰랐어. 세전그룹이 우리 집안에 있는지도 몰랐고, 갔더니 삼촌 쓰더니 여기 앞에 써있어. 부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부조금 안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멋있잖아. 이런 거. 부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괜찮지 않냐? 결혼할 때 축의금 따윈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괜찮지 않냐? 자, 그랬는데, 이거를 4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49라고 하는 거는 요 숫자들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7의 제곱이죠? 7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분할을 해야죠. 7-1의 n승, 7 플러스 1의 n승, 요거.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정리하면, nc 0에, 이건 n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뽑았다고 해볼까? 마이너스 1을 0개 뽑으면 7을 n개 뽑은 거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려나?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나 뽑으면 마이너스 1의 1승 7의 n-1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 플러스 1의 n승도 전개해보면 얘랑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부호가 이렇게 그냥 똑같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더하니까 여기 부분이 사라지죠. 그럼 결국 남는 식이 뭐가 되냐면 2배 nc 0에 7의 n승, 그 다음에 nc 2에 7의 n-2승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됐어요? 그럼 결국은 남는 게 맨 마지막에 nc의 n-2의 7의 제곱이랑 nc n의 7의 0제곱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 49의 배수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이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밖에. 맞아? 여기서부터는 다 49의 배수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A8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n 대신에 8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83C 83에 7의 0승에다가 2를 곱한 거, 얘를 4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얘를 4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나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뭐가 틀렸죠? 여러분들도 모르나요? 맞게 했나? 이거 하나를 안 했구나. nc n-1에 7의 1승을 안 했구나. 아닌데? 두 개 더 했잖아. 두 개 더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 맞잖아. 다시 해볼까? 뭐가 틀린지 안 보이는데? 7을 기준으로 다시 하자. 얘를 우리가 전개하면 n개 중에 0개를 뽑아. 그럼 7을 0개 뽑으면 마이너스 1에 n개 뽑는 거죠. 그 다음 n개 중에 하나 뽑아. 그럼 마이너스 1에 n-1에 7에 하나. 그럼 쭉 가서 ncn에 마이너스 1에 0승 7에 n승. 그 다음에 7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의 n승에다가 nc1에 7의 1승에다가 이 둘을 다 더하니까, 둘을 더하면 n이 지금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데 요 n 대신에 83을 집어넣으라며. 그럼 n이 8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짝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홀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남네요. 아까랑 반대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두 개를 더하면 2배의 nc1에 결국 7의 1승, nc3에 7의 세제곱 쭉 해가지고 될 텐데, 여기 있는 부분이 다 49의 배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앞에 부분밖에 없는 거죠. 그럼 n 대신에 83을 집어넣으니까 83C1에다가 7의 1제곱을 2를 곱한 거, 얘를 83으로 4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요건 계산해야죠. 83이라는 걸 49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하나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니까 49 하나 들어가잖아. 얼마야? 83을 49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 49, 1, 4, 7, 34. 그럼 78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68. 68을 또 49로 나눈 나머지 1, 9, 19. 그럼 19 곱하기 7이죠. 그럼 7, 9, 63, 7, 1은 7. 이렇게 되나요? 그럼 133을 또 49로 나눈 나머지 두 개 들어가네요. 3, 42, 3, 9, 17. 두 개 들어가죠. 그럼 98, 2, 5, 3. 그럼 답은 35죠. 오케이? 이해하나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도 이항 정리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지울게요. 117번. 학교 개학 연기된 학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다음 주부터 다 3월 2일부터 학교 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목요일 날 오기로 했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몇 시에 오라고 그랬죠? 민규 다음 주 목요일 날 올 수 있죠? 다음 주 목요일 1시. 그 지난번 논술 못한 거 프린트 다 받아가고 영상 확인하고 시험 보기로 했어요. 범위는 51번부터 100번. 배운 때까지. 다음 주 목요일 1시. 원래 월요일 날 수업하고 수요일 날 시험 봤어야 되는데 월요일 눈이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수업 못했죠. 밖에 오늘 날씨는 춥진 않은데 날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날아갈 것 같아. 뭐 선수 웃는다? 날아갈 것 같다고 내가. 아니 내가 날아갈 것 같다고. 117번 어떻게 할까? 현수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게 그렇게 웃겨? 그러다 선생님이 진짜 날아다니면 어쩌려고? 야, 원의 구등분한 영역에 1에서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줬는데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이게 구등분에 있어. 이렇게 한 8등분이냐? 이거 하나 어떻게 하지? 구등분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0, 7, 8, 9 구등분에 있어. 사유서가 뭐야? 서약서야? 누구랑의 서약서야? 너 독학재수 학원 다녀? 도현이랑 같이. 야, 그 서약서 내가 한 8년 전에 학생이랑 쓴 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서약서. 뭐라고 써 있어? 네? 이제 앞으로 빨리 나오는 거나 11시까지 하고 제가 하도 지갑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아웃등분이 돼 있는데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누구 먼저 하자 그랬죠?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은데 그럼 누구 먼저 해야 돼? 홀수 먼저 배열해야죠. 이웃하지 않으면 다른 놈 먼저 배열.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면 다른 놈 먼저 배열.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홀수 먼저 배열. 그럼 홀수가 5개잖아. 1, 3, 5, 7, 9. 얘를 이제 요 원형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이니까 5-1 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홀수를 하나, 둘, 이웃하지 않아. 하나, 둘, 셋, 그림이 이러지 자꾸? 셋, 넷, 홀수끼리 이웃해도 상관없구나. 5 이렇게 넣었어. 그럼 이제 남은 게 짝수잖아. 맞아? 그럼 이 짝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럼 짝수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 짝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죠?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집어넣는 경우의 수. 네. 저 색칠된 거에다 넣을 때 원순열로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원형이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처럼 집어넣었죠. 네, 뭐가 문제겠네요? 그 돌렸을 때 똑같은 게 5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홉 가지니까. 붙어있는 것 때문에. 붙어있는 것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근데 얘를 먼저 원순열처럼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럼 이렇게 볼까? 얘를 그냥 이게 일자로 봐봐. 일자로 봐보면 하나, 둘 해가지고 아웃등분이 돼 있는데 처음에 여기 홀수를 집어넣었어. 원순열처럼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짝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붙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나? 갑자기 되게 어려운 문제로 바뀐 것 같아. 그냥 상관없지 어? 상관없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말고 아니에요? 4팩? 이게 끝이라고? 네. 답이 없잖아. 여기 말고. 여기 앞에? 네, 그냥 그거 맞잖아요. 이거는 맞아. 이거 맞고 그 다음 짝수 집어넣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그러니까 홀수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는 짝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데. 왜 5군데지? 하나. 사이. 여기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여기 사이사이 집어넣었다고 볼까? 그럼 5군데 중에서 4군데를 뽑아서 여기 짝수를 집어넣는 거죠. 네, 짝수 집어넣는 거 4팩. 이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4팩 곱하기 5C4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처음에 홀수를 먼저 배열해요. 원순열처럼.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짝수를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5군데 중에서 4군데를 골라야 되고 걔네들 자리 바꾸는 거 4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2880 나옵니다. (118번은) 뭐예요? 118번은 이거 무슨 수년이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무슨 수년이랑 연관돼 있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수년이랑 연관돼 있어요? 중복순열.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6명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출발을 하는데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애들은 엘리베이터 안 탔으면 좋겠어요. 4층도 안 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학원이 10층이 10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네, 10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스터디 카페도 무료예요. 유료죠. 네, 유료죠. 거기 되게 인테리어 잘 돼 있어요. 우리 학원은 할인되고요 아마. 학생 지금 나 가격은 모르겠어. 3월부터? 3월부터 할 거고 거기 사물함이랑 그 키오스크로 어차피 하는 거라 24시간일 거야 아마. 24시간일 거고 키오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자리. 근데 되게 인테리어가 진짜 예뻐요.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천안에서 인테리어가 내가 보기엔 제일 갑이고요. 네이처 스터디 카페도 이뻤어요 나는. 네이처 스터디 카페도 이쁜데 우리 학원이 더 이뻐요. 1인실이에요. 뭐 어때요? 그 1인실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룸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 내가 봤을 때 스터디룸을 좀 개방적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스터디룸에 4명이 들어가면 원래 여기가 이제 안 보이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유리로 돼 있어서 대학교 스터디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보이게끔 돼 있고. 통유리요. 그 통유리를 댔다만 해가지고 돈 진짜 많이 들었어요. 7층 인테리어의 약 2배예요. 예, 7층 인테리어 약 2배. 예. 10층 강의실도 이거 벽지도 다 하나하나 비싸고요. 책상도 요 사이즈랑 비슷한데 난 책상 큰 걸로 하자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상은 요 사이즈랑 비슷한데 책상이 마치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는 책상이에요. 아니 가서 보면 알아. 가서 보면은 이런 게 책상으로 쓴다? 그러니까 학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병원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아 진짜로. 구경 못 가요? 지금 문 닫혀 있을 걸 아마. 3월 다음 주나 이럴 때. 그래? 지금은 이제 다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뻐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이 꺼져 있어서 이뻐요. 네. 구경 한번 시켜주시면 안 돼요? 구경이요? 구경 한번 시켜줄게요. 오 실장님이 와야 돼요. 오늘 안 온 날이라 요즘 도망다니잖아요. 바빠서. 네, 오 실장 일해 맨날 이러니까 일하세요 오 실장님 맨날 이러니까 도망다니잖아요. 시험 가가지고 이뻐요. 여러분들 한번 오면 구경 갑시다. 좀 있으면 열리니까. 그래서 사물함이 몇 개 안 돼요. 한 40개인가 50개밖에 안 돼서 미리 신청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18번 보시면 공부는 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습실은 책상도 크고 좋아요. 자습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은 여기서 할 건데요. 그 초등학생 과학하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다 약간 이 문들이 여기도 좀 낮나? 이게 좀 낮아. 난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낮아. 딱 그 어린애들을 위한 사이즈? 어린애들을 위한 사이즈. 그리고 이것도 얘들아 되게 웃긴 게 이거 돌려서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 니네가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게 이거 돌려서 여는 걸 여기 학원문에 달면 안 돼. 왠지 알아? 왜 그거 같아? 이게 돌려서 문을 열면 안 돼. 화재? 화재는 상관없어요. 화재? 뭐 화재도 그런 거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 때문에 안 돼요. 장애인들 중에서 이렇게 못 돌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다 또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 바꿨어요. 뭐 하려고 그랬죠? 118번? 지금 6명이 이제 탔는데 요 2층부터 내린대. 그러면 어딘가에는 분명히 다 내려야 된다며. 어딘가에는 다 내려야 되니까 요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어딘가에서 다 내려야 되니까 얘가 내릴 수 있는 곳이 4군데야. 맞아? 얘도 내릴 수 있는 곳이 4군데죠. 그럼 답은 뭐예요? 4의 6승, 2의 12승 이렇게 답이죠. 그래서 중복순위랑 연관이 있다. 4군데 내리니까
486 요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126번) 우리 원장님이 인테리어에 약간 너무 고급진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7층도 바꿔주시면 안 돼요? 7층은 근데 한번 손을 대면 끝이 없어요. 네. 근데 사실 모르겠어. 이게 벽지가 그 뭐라 그러지? 화재에 났을 때 잘 안 타는 벽지거든. 그거밖에 못 써. 학원 불이 났을 때 그 잘 안 타는 거. 그래서 싼 건 아니야. 옛날에 초록색이었는데. 옛날에 초록색이었는데. 이게? 옛날에 초록색이었는데. 아니야. 9층이 초록색이었고 여기는 초록색 아니었어. 9층은 좀 정신병 걸린 것 같아. 정신병. 책상도 초록이고 여기도 초록이야. 초록색 옷 입고 온 애는 되게 싫어. 126번 보면 우산꽂이 10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일렬로 배열이 돼 있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는 3개 우산을 꽂이를 선택해서 1개씩 우산을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며. 얘는 어떤 문제일까? 어떤 우산꽂이를 고를 건데 얘네가 지금 3개의 우산꽂이를 선택해서 우산을 하나 꽂는다니까 우산을 3개 꽂는 거죠. 우산을 3개 꽂는 거야. 이웃하지 않게끔. 그러면 먼저 우산꽂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빈 우산꽂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면 될 거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우산은 어딘가에 꽂았고요. 여기 안에 빈 우산꽂이를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자고. 대신 여기랑 여기 빈 우산꽂이는 최소한 하나 이상씩은 있어야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에 빈 우산꽂이의 개수를 X개, 여기에 빈 우산꽂이를 Y개, 여기에 빈 우산꽂이를 Z개, 얘를 W개라고 한다면 요거 합해서 7개가 돼야 되는데 조건은 Y가 최소한 1보다 이상이고 Z가 1보다 이상인 요 중복 조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중복 조합의 정의 수.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몇 개야? 최소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치환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얘가 5가 되는 음아닌 정수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4H5 계산하면 9C4 그러면 9876 4321 그러면 326 428 27에 14에다 9 곱하니까 140에서 14를 빼주면 되므로 126이 나오겠네요. 틀렸어요. 8C4인가요? 8C3인가요? 완전 멍청하네요. 8C3 8C3이니까 876을 3일로 나눠주니 87, 56이죠. 자, 133번. 이거 말고 사실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안 해서 안 물어보는 건가? 다 하고 가세요 오늘. 자, 133번 보시면 두 기차역 A와 B 사이를 연결하는 철로 사이에 15개 역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한 기차가 B역까지 도착하는 조건이 다음과 같대. 철로가 몇 개 있대? 철로 사이 15개 역이 있대. 엄청 많네요. 15개. 근데 3개 역에 정차하재. 3개 역. 가조건을 보면 3개의 역. 그럼 3개 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출발 후 첫 번째 정착역과 두 번째 정착역 사이에서는 적어도 1개 역이 있대. 여기와 여기에 최소한 1개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착역과 세 번째 정차한 역 사이에 여기에는 최소한 2개 이상 있다. 그 운행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 전체 15개래. 여기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X개, 여기는 Y개, 여기 Z개, W개. 합해서 전체가 원래는 15개 있어야 되는데 Y는 적어도 1개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Y는 1보다 이상, Z는 2보다 이상.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X 더하기 Y 프라임, Z 프라임, W가 3 빼주니까 10이랑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얘는 4H12가 답이겠죠. 오케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얘 세 개 역을 먼저 빼줘야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12예요. 얘는 9. 그래서 4H9. 그래서 10, 2C, 9. 그럼 12, 11, 10을 3, 2, 1로 나눠주니까 2, 120 이렇게 나오겠죠. 또 질문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8쪽까지 완벽히 해야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가능성이 없다고요. 집에 갈 수 있는? 금방 해요. 뒤에 보면 224쪽 있잖아. 224쪽부터 239쪽. 224쪽부터 239쪽. 페이지 224쪽부터 239쪽. 여기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여기까지 풀어야지, 여러분들. 수열의 극한. 네, 요거 내일 질문 받을래요. 이거 풀고 가라고요? 앞에 거 확통 다 하고, 이 내일 질문 받게. 이건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수열의 극한. 미적분. 224. 그러니까 227쪽 문제는. 네. 224부터 239. 이거 내일 질문 받을 테니까. 223? 223부터 해, 그러면. 223부터 249쪽. 이거 보시고,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 많이 했으니까, 여기 문제 풀어야 내일 정오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내일 질문 받을 테니까 확통 다 하시면 여기 부분 하세요.